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 아이리스가 되게 좋은 게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단계별로 연습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 의지를 선언하고 이런 거 전에 또 내적 사명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고 또 처음에 숨쉬기 연습하고 이게 감각하기 연습을 또 해도 되고 이걸 다 섞어서 해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잘 살고 뭔가 이렇게 잘 살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수능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돈 벌려고도 노력하고. 그런데 돈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실은 이런 내적인 어떤 힘들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 책을 사시면 좋겠지만 안 사도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그 사명을 확인하고 또 그것들을 선포하는 의지, 나의 어떤 방법들도 이제 선포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끌어내는 방법을 또 오늘은 연습을 할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옛날에 제가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라고 말했던 강의가 있어요. 안전지대 만들기.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전지대 만들기와 비슷한데 이거를 연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요, 살다 보면 어떠냐면은 우리의 뇌가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의 위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과 되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시상하부라는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도 그렇고요. 우리 일상에서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들로 만일에 나눠본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맛있게 밥을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건 긍정적인 기억이겠죠. 그런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이렇게 누군가가 막 시비를 건다거나 화를 내게 하고 이런 순간이 온다면 그건 부정적인 거겠죠. 그죠? 우리 인생은 긍정적인 때도 있고 그냥 그저 그런 때도 있고 부정적인 때도 있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경험해요. 그런데 인간의 뇌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부정적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하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이 죄가 많아서 그런가? 그게 아니고요. 긍정적인 것은 우리를 해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인 것은 우리를 되게 이렇게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더 뚜렷하게 기억해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뱀을 봤다. 그럼 뱀을 한번 보고 너무너무 무서웠고 너무 그게 막 끔찍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뱀에 대한 기억이 강화가 돼요. 근데 예쁜 꽃을 봤다. 근데 그 꽃을 본 기억은 그렇게까지 뱀을 본 것보다는 훨씬 덜 기억이 되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6배가 더 많이 기억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 보면 부정적인 것을 자꾸 기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들이. 그런데 어렸을 때 이런 불안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이 이 불안을 계속 소환을 해서 기억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것을 기억을 하면 할수록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위험한 시기에 뭔가 잘 피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는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자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행복이 없어지고요. 또 그렇게 위기를 계속 생각하게 되면 뇌 자체가요, 이렇게 평화로운 뇌가 아니라 이 불안하고 되게 부정적인 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큰 문제고, 그렇게 될 때 어쩌면 우리 속에 있는 파워들을 사용할 수 없는 뇌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 많은 과학자들이 그래서 이 편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편도체는 부정적이고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활성화되는 뇌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활성화되는 뇌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뇌가 계속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몸에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우리의 몸을 파괴하는데,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이 잠깐 나와서 그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면 해소가 되면 괜찮아요. 그거는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는 긴장으로 계속 되고 있으면 그건 우리 몸의 여러 곳을 파괴하고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는 되게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뭐 만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느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생물학적으로 호르몬이 나오고 그 호르몬이 우리의 신체 기관과 장기들에게 해악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면요. 이것들을 이제 조금 더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 좋은 것들,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솟아나고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에게 되게 이렇게 온유하게 하는 그런 힘을 주는 내적 자원의 세계를 우리가 강화시켜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이론,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부정적인 것들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럴 수가 있겠죠. 사람들과의 갈등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해 가고 있는데 이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무리하게 탁 끼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이제 보통 때 이런 갈등을 별로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잘 참아요. 그런데 보통 때 이거를 많이 경험한 분들은 어떠냐면은 그거를 잘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이게 계속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 화가 나고 그 순간에 그게 증폭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들과 막 보복 운전하다가 싸우다가 사고가 나게 될 수가 있죠.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길을 갈 때 실은 좋은 사람만 만나거나 좋은 상황만 있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때가 곧 있는데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뇌가 아주 잘 작동을 해야 되거든요. 현명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위기와 불안과 두려움의 뇌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실은 가장 이렇게 합리적인 뇌인 편도체의 어떤 활성화가 이제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지혜롭게 대응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안전지대를 느껴라. 내적 자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여러분에게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굉장히 이렇게 평화롭고 안전하고 아름답고 기뻤고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평화가 흘러나왔던 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이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것도 되죠. 네. 내가 좋아하는 물건은 뭔가요? 의자가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가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풍경이 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집 옛날에 살았던 곳에 조그만 개울이 있었는데 이 개울이 봄이 되면 그 개울가에 조그만 꽃들이 잔잔하게 피어 있고 얼음이 녹아서 이렇게 물들이 흘러나올 때 그 따뜻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밑에서 내가 어릴 때 그 개천에 앉아 있었던 광경이랄지 또는 우리 집 산마루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보았던 산등성이 푸른빛이라든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광경들 또 이럴 수도 있어요. 내 방의 침대 또는 침대에 여러분이 따뜻한 쿠션이 있고 조그만 이렇게 조명이 있고 그 속에서 내가 책을 읽는 장면이라든지 또는 내가 이렇게 굉장히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카페라든지 뭐라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여러분.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내 안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보세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떠올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것을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과 등산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 등산을 할 때 여러분에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등산을 할 때 이 산에서 흘러내리고 그 흘러내리는 물소리 그리고 그 물 옆에 있는 아주 초록초록한 이끼들, 조그마한 풀들 그것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예쁘고 싱그럽고 이렇게 햇볕이 나뭇잎 사이로 비쳐들고 거기를 이렇게 걸어갈 때 경이로움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것이 내 내적 자원에 굉장히 중요한 광경이에요. 또 이런 적도 있어요. 가족들과 같이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을 간 곳이 굉장히 이렇게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그 호텔에 이렇게 그 선베드 같은 데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파도와 그 바람과 빛과 조용함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마음이 너무 시끄럽고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는 그걸 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너무 마음이 시끄럽고 저도 이제 뭐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럴 때는 제 손자들 사진을 봐요. 그 아이들 사진을 보면 마음속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흩어졌던 마음들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막 입이 미소가 지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 혼란을 빠져나올 때도 많이 있거든요. 자, 이 내적 자원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행복과 평화와 존재의 평안함을 느낄 때 여러분의 신체 중에서 어느 쪽의 감각이 느껴지는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런 장면을 떠올리면 나 머리가 시원해지는지 아니면은 가슴이 이렇게 편해지는지 아니면 뭐가 어떤지 여러분이 느껴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느껴보는 거, 내 신체 부위에서 느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단어도 써보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우리 아이들 이렇게 쓰면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도 좋고요. 또는 이렇게 개방된, 또는 편안한, 또는 사랑하는, 또는 예쁜, 귀여운 뭐 이런 것도 좋고요. 또는 균형 잡힌, 쾌활한, 풍부한, 행복한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한번 느껴봐요. 여러분 속에서 도대체 왜 그게 좋은, 따사로운, 안전한, 즐거운, 평온한 또 뭐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이렇게 그 광경 속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길의 그 이끼와 그런 그 어떤 햇빛을 떠올리고 제가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이런 건 이런 거겠죠. 평화롭고 고요하고 생생하고 따사롭고 이런 단어들을 이렇게 써놓고 그 광경과 함께 이 단어들을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또는 마음속으로 소리가 나지 않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뇌어 보는 거죠. 생생한, 참 생이로웠지. 그리고 고요하고 평화롭고 또는 햇빛이 찬란했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느낌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나고요. 그것들이 여러분을 채우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 힘을 이렇게 올려내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럼 그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이 몸의 호르몬조차도 지배하면서 우리의 몸을 파괴한다면 이렇게 내적 자원의 창고 속에 들어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떠올리고 그 느낌과 감각을 떠올리고 또 그 단어들을 되뇌이는 동안에 여러분의 몸에는 좋은 호르몬, 좋은 느낌들이 또는 좋은 뇌의 구조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또 생각할 때 또 거기에 반대되는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다면 또 적어 놓으세요. 다음에 또 그것들을 다시 한번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내적인 이렇게 자원들을 이렇게 혼자 누워서 숨을 쉬면서 하나를 떠올리고 거기에 이제 감각으로 느껴지게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렇게 고요하고 평화롭게 느껴보는 연습이 또 있거든요. 그 연습들을 또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아주
삶에 새로운 힘과 활력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저도 오랫동안 치료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꼭 연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로워지고 더 행복해지고 더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